네,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23분 45초 지나고 있고요. 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부동산 관련 상담 도와드립니다. 1544-8520으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저는 수원이고요. 네, 네. 수원의 영통구 매탄삼동에 있는 인강아파트예요. 네. 인강아파트인데 이제 31평하고 27평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연수가 좀 오래돼가지고 제가 하나를 매매를 할까 하는 게 어떨까 가지고 있어야 되나, 여긴 재건축은 언제 되나, 네. 이거 좀 전망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주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한 집 하나는 거주하고 있고요. 네. 하나는 전세를 줬어요. 알겠습니다. 네. 수원 영통의 임광아파트 두 채 갖고 계시고 재건축 호재가 있는데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게 괜찮을지 아니면 하나라도 네.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얘기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양팔석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기 내서 전화 주셨어요. 예, 강의를 네. 계속 들었었거든요. 네. 양팔석 전문가님 강의를. 네, 감사합니다. 계속 네. 앞으로도 시청해 주시면요. 이제 부동산에 관련해서 탄탄한 기본기를 가지게 되거든요. 예, 네. 계속 시청해 주세요. 자,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늘 32평이랑 몇 평 가지고 있다고요? 27평이요. 27평. 그러면 32평에 거주하고 27평은 임대를 주고 네. 계시겠네요. 네, 네. 자, 여기 같은 경우 그럼 보유하는 게 좋은가? 네, 네. 아니면은 매도를 고려하고 계세요? 네, 매도를 고려했다가 네. 갑자기 매매를 서울에 있는 사람이 하겠다고 그래서 갑자기 또 걷어들였어요. 이게 망설여서 여기는 이제 제가 우선 이렇게 네. 보셔야 돼요. 그냥 이게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를 내가 사고 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궁금하시죠? 네, 네. 예, 궁금하고 현재 이 인광 아파트의 현재 가치를 우선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예, 자, 그 두 가지로 이제 우선 접근해 보겠는데 네, 이 네. 인광 아파트 같은 경우 자, 보시게 되면은 한번 볼까요? 한번 네. 보시면은 여기 어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자, 일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요 2종 일반이에요, 여기가. 이거 아세요? 몰라요, 저는. 하하. 네. 이게 용적률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그래요? 요게 2종이냐 예, 아니면은 여기에 3종. 이 옆에 아파트는 네. 3종이잖아요. 예. 자, 3종이냐는 용적률이라고 모르시죠? 네. 이 용적률이 땅이 같은 1000평이 있으면은 네. 여기에 200%를 올리느냐 300%를 올리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겠죠? 네, 네. 사업성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예. 이 사업성과 가장 직결이 되는 거예요. 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2종일 때는 250%, 예. 3종일 때는 300%를 주거든요. 서울과는 좀 차이가 나요. 서울은 50% 적은데 여기는 이렇게 돼요. 이러면은 옆에 단지보다도 사업성이 떨어지겠죠. 네, 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입지는 참 좋지만은 이래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지도를 조금 넓혀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네. 자, 지도를 이렇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보시면 혹시 저거를 들어보셨어요? 자, 노후 계획 도시 네. 요거 들어봤어요. 특별법 예. 정확히는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거든요. 이게 2024년 8월에 시행이 네. 됐어요. 예. 이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 안 들어봤어요. 하하. 여기 소유하고 계신데 모르세요? 예, 예. 이거 분당 같은데 일기 신도시만 지정된 걸로 알고 계시죠? 네. 여기는 전국에 예. 108곳이 지정됐는데 이거 예. 수원에 몇 개가 됐느냐? 5곳이 지정됐어요. 이것만 알아도 앞으로 투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네. 자, 분당과 같이 이렇게
되는데요. 수원에 5곳인데 그 중에 한 곳이 어디냐? 네, 어디냐? 네. 바로 선생님이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이곳이 바로 1차. 예. 요게 됐고요. 그다음에 2차. 요렇게 돼 가지고 요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두 곳이 바로 예. 이건 이제 전체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든요. 수원에만 5곳이 됐다고 그랬죠? 네네. 예. 바로 이것이 됐다는 말은 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지원 대상은 뭐냐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곳에 사업지가 나오지 않는 곳에 사업 지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용적률이 중요하다. 예. 용적률이 중요한데 이 용적률이 최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하면은 자, 예. 3종 같은 경우는 300%, 그다음에 2종은 250%예요. 여기에 용적률을 1.5배까지 상승을 시켜준다. 그러면 여기 인광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은 230%대의 용적률이 그런데 400%도 가능하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업성이 좋아지겠죠? 예. 예,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내가 팔아야 되겠다, 아니면 보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거죠, 그죠? 네네. 예. 자, 지금은 물론 가격대가 이제 수원 주변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격대가 좀 아무래도 좀 낮은 수준이에요. 여기 수원에서는 광교가 가장 이제 그 중심축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수원시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주변 지역들이 앞으로는 대규모의 개발, 즉 분당과 같이 평촌과 같이 이렇게 전부 정말 재건축으로 거듭나게 될 때는 좀 달라지겠죠.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되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를 가지고 계시면 하나 정도는 좀 이렇게 매도를 해서 다른 쪽으로 이왕이면 서울 쪽으로 이제 투자를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제권, 수도권 제1외곽 고속도로, 2외곽 고속도로가 있다면은 가능한 투자는 수도권 제1외곽 고속도로 안쪽으로 그리고 강남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한번 짚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그리고 별도로 상담 한번 주시든가 세미나에 오셔요. 예,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채 중에 한 채 정도는 매도하시고 갈아타기 전략 세우시면 좋겠다라는 얘기 어디로 갈아탈까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방송이라는 한계상 다 미처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양팔석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세미나를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544-8520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 재개발 쪽을 좀 보고 있는데, 네. 이제 강북구 쪽에 살고 있는데, 네. 자양동 쪽에 네. 모아타운 진행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네. 예, 재개발 일종의 하나가 모아타운이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 이상은 제가 잘 몰라서 네. 모아타운 진행하는 자양동이 막 몇 구역 있는데 제가 봤던 데가 A구역 쪽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강남 쪽도 한번 생각을 해봤자 찾아보니까 서초구 반포일동 쪽도 또 그렇게 진행을 하는 데가 있는데 이 재개발들이 왜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는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자양동 쪽에 모아타운 A구역하고 또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반포일동 쪽 이쪽에 대해서 좀 대표님의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재개발에 관심이 많으시고 모아타운 정도까지는 지금 알아두신 상태입니다. 두 지역 보셨다고 하는데 어디가 괜찮을런지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양동의 모아타운은 A구역이라고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거기에 아마 그 물건들을 확인해 보시면 어느 정도 거래되던가요? 지금 한 6억 정도, 5억대는 없고, 네. 6억대 정도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A구역이 1, 2, 3, 4구역으로 또 나눠지는 건 알고 계세요? 아니요, 거기까지는 잘 몰라요. 그렇게까지는 모르신다. 그럼 반포동에 갔을 때 거기 매물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네, 여기는 또 강남 쪽이다 보니까
아까 자양동보다는 최소한 1력 이상은 더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랬어요. 그럼 물건 찾아본 건 없고요. 몇 개 이제 인터넷 보고 부동산하고 그냥 물건이 얼마짜리 있다 이런 정도까지만 하고 아직 뭐 현장까지는 좀 못 봐봤습니다. 예, 그러시면은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정리를 일단 두 지역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자, 그러면 모아타운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자양동 모아타운은 현재 A, B, C로 이제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가 이제 A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B고 여기가 이제 C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지역들을 조금 더 살펴서 확대를 해보게 되면은 아까 보신 데가 A 구역이라고 했어요. 이 A 구역 같은 경우를 조금 보시게 되면은 A 구역은 바로 이제 이렇게 되죠. 예. 요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A 구역인데 여기가 현재 요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1, 2, 3, 4로 나뉘는데 특히 3, 4 같은 경우는 한강 조망이 좀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한강 조망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1, 2보다는 가격대가 이제 조금 높게 이게 형성이 되는데 문제는 있어요. 늘 보면은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현재 이런 한강이 조망된다. 또 한강이 조망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사업성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업성도 의미가 없어요. 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업성 분석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는 60%의 동의율을 확보하고 있긴 합니다. 문제는 자, 모아타운은 몇 퍼센트 동의인지 혹시 아세요? 시청자님? 한 70% 아닌가요? 네, 70% 아니고요. 아니고 80%예요. 80% 동의를 받아야 조합 설립인가가 나요. 조합 설립인가 하면 20%로 뭐 얼마 안 되고 다 됐네? 아니에요. 이거 사실 엄청난 차이입니다. 75% 가가지고도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곳 또한 많은데 자, 그럼 80%에 또 하나 넘어야 될 가장 큰 허들. 이 동의율 못지않게 넘어야 될 허들이 있어요. 이 허들이 뭐냐 하면 이 허들이 또 하나의 허들이 뭐가 있냐면 동의율에서 가장 중요한 단독 다가구의 찬성이에요. 바로 이거가 전체가 예를 들면은 1000세대가 있다고 하면은 1000세대가 있으면 많은 분들이 부동산 전문가도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자,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모르세요. 단순히 여기에 80%만 동의받으면 800세대가 되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800세대가 되는데 800세대만 동의를 받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아니고 단독 다가구 이 세대가 2분의 1 이상 자, 동의를 받아야 돼요. 2분의 1 이상. 여기가 80% 달성이 돼도 단독 다가구의 소유자들의 2분의 1 이상. 그럼 결국 무슨 소리냐면 이 모아타운의 성공은 결국 단독 다가구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가 심하죠.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반대가 심합니다.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자양동 같은 경우 지금 동의율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건 단독 다가구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 반포동으로 한번 가볼까요? 반포동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그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반포동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재개발 이런 지역들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서 개발이 진행되려고 하는 재개발 같은 경우가 현재 재개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게 속도가 나지 않아요. 그럼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죠. 조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단독 다가구의 소유자들의 동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일부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고속도로변에 가까운 이런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단독 다가구 소유주들의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쪽에 있으니까 임대도 잘 안 돼. 바깥쪽에 이 전철역에 가까운 쪽에 있는 이 바운다리에 있는 데보다는 임대가 아무래도 열악하니까요. 이 사람들 설득하기는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사업을 할 때 속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독 다가구의 소유자들의 결국 동의를 끌어내야 돼요. 끌어내기 위해서는 입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요거는 별도로 세미나나 아니면 별도 상담을 통해서 제가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그런 대체적인 사항들을 전부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함부로 이렇게 네, 결정하지 마시고요. 좀 더 신중하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투자는 정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영역이더라고요. 1544-8520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예. 궁금하실까요? 저는 그 서울 도봉구 창동에 네, 18단지 그 재건축 지금 안전진단이 통과가 돼서 24평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걸 어떻게 계속 보유를 해야 할지 그냥 처분을 하고 제가 현재 경기도 동탄에 살고 있는데 네. 동탄에다가 뭐 다른 걸 하나 사야 될까 고민 중에 있어가지고 한번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주는 동탄에 하시는데 창동에 예. 이제 재건축 호재에 있는 아파트를 갖고 계신다라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양팔석 예.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전화 잘 예. 주셨어요. 예, 지금은 예. 동탄에 거주하시면서 창동에 투자를 해놓으신 거네요, 결국은. 예. 예, 창동 여기 같은 경우 18단지는 이 저층이에요. 그죠? 알고 계시죠? 당연히 알고 계시지겠지만은. 이쪽에는 고층이 있고. 네. 바로 이제 전철역에 붙어 녹천역에 붙어 있으면서 예. 이제 그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서울 외고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창동 이 주공 18단지 같은 경우는 저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저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도 어떨 것이냐. 그리고 재건축을 했을 때 그런 가치들이 있을 것이냐. 결국 뭐예요?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냐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예. 가격 상승이 없으면 여기 투자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더구나 월세를 지금 주고 계세요. 요게 월세를 주고 있다는 말은 지금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거는 왜냐하면 투자를 하면 투자 아니면 완전히 수익형을 보시면 수익형으로 쫙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요게 월세를 적당히 받고 1년에 실제로 지금 얼마 받으시죠, 월세? 65. 65만 원. 그러면 예. 약 어림잡아서 한 8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1년에. 예. 야, 800만 원. 부대 비용 빼면 아마 600에서 700만 원 되실 텐데 이 월세를 받는 것이 자, 창동 여기는 5층 저층 주거지로서 보통 대지 지분이 12에서 13평 정도 돼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다른 19단지라든가 뭐 이런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문제는 이 저층이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사업성이에요. 사업성인데 여기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창동 18단지가 현재 요 24평형 같은 경우 가격대가 보통 5억대 중반, 후반 이렇게 되잖아요. 예. 예, 보통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가격대가 예를 들면 5.5억이에요. 더하기 추가 분담금을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면은 약 한 6억 정도를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30평대로 옮기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가져가는 게 평당 건축비만 해도 1,000만 원이에요. 요즘은 물론 이제 건축비 이제 대규모로 짓게 되면 조금 평당가는 낮아지지만 부대 비용 거기에 이제 은행 이자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을 계산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11.5억이 된다는 뜻인데 여기에 11.5억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써요? 앞으로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왜냐하면 이 아래쪽 보시면은 더 중요한 게 자, 이거를 한번 줄여볼게요. 줄여서 이 아래쪽을 한번 가보셔야 돼요. 아래쪽을 가보시면 어디냐면 장인유탄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장이 뉴타운 들어보셨죠? 예, 장이 뉴타운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장이 뉴타운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장이 뉴타운이 요게 총 15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15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장이 뉴타운에 현재 입주해 있는 아파트들 가격대가 일반적으로 12억 전후예요. 물론 여기 지금 현재 4구역이라 그래서 요 장이 여기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좀 높습니다. 14억, 15억 호가는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12, 3억 되면은 자, 창동에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 가격이 높을까요? 여기 지역들이 아파트 가격이 높을까요? 장이동 쪽이 높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 이 정도밖에 지금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한번 갈아타시는 전략 세워보셔야 되겠죠? 예. 한번 세워보시죠. 아니면은 내가 창동에 이거 저층인데 그런 대로 애정이 있다 이렇게 되시면은 그거를 전세로 전환을 하세요. 전세를 전환을 한 다음에 그 전세 자금을 가지고 이쪽에 장이 여기 요 근래에 들어와서 요 13구역이 있죠. 13구역의 절반 반씩 해가지고 지금 재개발 사업을 접수를 했어요. 구청에다가 접수를 했으니까 요런데 다세대 주택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요거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한번 세미나에 오시면 또 자세하게 또 주변 지역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의 검토 이런 것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세미나 같은 데 참석해 보셔요. 예. 네, 그렇게 하셔요.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가웠습니다. 갈아타기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무엇보다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